다음으로 재해 통계 지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요거는 절대 패스하시면 안 된다. 우리 실기까지 온 이상 정말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던 이상한 공식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산 문제도 모두 맞춰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재해 통계 지수, 도수율, 강도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한 회차에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자, 먼저 도수율이 되겠습니다. 자, 도수율은요, 재해 건수 나누기 총 근로시간수에다가 100만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도수율은요, 분자가 건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강도율은요, 연 근로시간수 분의 총 근로손실 일수에다가 1000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분모가 총 근로시간수 그리고 연 근로시간수가 되어 있지만요, 결국에는 연간 총 근로시간수를 계산한다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강도율과 도수율의 분모는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분자 그리고 옆에 곱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자, 도수율은 건수, 강도율은 일수입니다. 자, 요거 구분해 주실 때 강도, 높은 것은 일수 작업이다. 자, 우리 일수 작업이 강도가 높다, 많이 힘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강도 일수, 도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옆에 곱해져 있는 100만 시간은 무엇을 뜻할까요? 100만이라는 거는 이제 100만 시간을 뜻합니다. 제가 말해버렸네요. 자,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해 건수를 하면은 그 비율이 나오죠. 그 비율에다가 100만을 곱해줌으로써 100만 시간당 재해가 몇 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지금 감이 안 오더라도 사실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은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자,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긴 한데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은요, 우리 재해 발생 건수가 안 나와 있고 재해 자수, 그러니까 재해 자수, 몇 명이 재해를 당했냐, 재해를 당한 사람의 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건수, 한 건이 발생했는데 재해자 수가 2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자 수는 동일하다. 한 건당 재해자 1명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자 수는 동일하게 본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재해자 수와 재해 발생 건수를 구분하는 문제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산도수율이라고,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의 0.1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건수잖아요. 환산도수율, 여기다 0.1을 곱하면은 100만 시간에서 10분의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10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10만 시간일 때는 환산도수율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 하지만 계산 문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도수율, 그냥 강도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수율은요,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해 건수의 100만을 곱한 값이고요. 환산도수율은요, 아까 이 도수율에다가 100만 분의 총 근로시간수 해서 결국에는 0.1을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강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율은요, 옆에 1000을 곱하게 됩니다. 바로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근로손실 일수가 며칠이냐? 언제든 1000시간당. 그리고 환산도수율은요, 강도율에다가 100을 곱하게 됩니다. 이 100이라는 값은요, 평생 근무 시간을 10만 시간으로 했을 때 10만 시간당 근로손실 일수가 되는 거예요. 자, 1000에다가 100을 곱하면 뭐가 돼요? 10만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10만 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평균 강도율이 되겠습니다. 이 평균 강도율이라는 건 좀 특이합니다. 강도율에다가 도수율을 나누고요. 거기에 1000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강도율과 그 도수율 사이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강도율과 도수율, 그러니까 건수와 일수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한 건당 평균 손실 일수, 재해가 한 건 발생했는데 얼마나 손실 일수가 발생했느냐.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재해의 평균 강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재해를 당했냐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일이 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해 개개의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강도라는 거는 강한 정도죠. 재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작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발생했으면은 평균 손실일수가 더 커질 거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으면은 뭐 하루 이틀밖에 손실일수가 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평균 강도율이라는 거는 재해 한 건당 재해의 강도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율, 평균 강도율이니까 강도, 강 나누기 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천인율을 보겠습니다. 자, 연천인율 하면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발생자 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연천인율이기 때문에 뒤에 1000을 곱하는 거예요. 자, 1000인연 1년에 1000명당 발생하는 재발생자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를 해줍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가 바로 1년간 발생하는 재발생자 수가 되는 거고요. 1000을 곱해주면은 1000명당 발생하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뒤에다가 곱해주는 일수 또는 명수, 시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사망만인율 여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식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기준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들어가는 게 바로 1000명이면 1000명, 또는 뭐 10만 시간이면 10만 시간, 100만 시간이면 100만 시간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기준을 곱해주는 겁니다. 각각의 비율들에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 사망만인율입니다. 사망만인율은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만인, 만 명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만 명인데 무엇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이 바로 사망만인율입니다. 자, 만 명당이니까 기준이 뒤에 곱해진다. 뒤에다가 만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만인율이니까 뒤에다가 만을 곱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는요, 비율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전체 근로자 수가 나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따로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를 분모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분의 사망자 수를 하고 여기에 만을 곱하면 됩니다. 자,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 중에 사망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2만 명 중에 2명 발생했으면 만 명 중에는 몇 명 발생할까요? 1명 발생할 겁니다. 이것을 이 사망만인율 식에다가 넣어보면요. 이 2만 분의 2에다가 곱하기 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만 그리고 2 없어지고요. 만만 없어져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사망만인율은 만 명당 사망자 수가 1명 발생했다라는 말과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직접 풀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리고 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사고 사망자 수를 구할 때 여기서 제외하는 경우는요, 해당 산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이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밖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산업과 관련이 없는 사고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는 맞지만 이러한 사고 사망자 수를 산정할 때는 제외를 하더라. 왜? 산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재해자 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이 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교통사고 이런 걸로는 전혀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체육행사입니다. 자, 이제 회사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체육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폭력행위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산업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도 이제 가는 길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다음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상자로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그러다가 1년이 경과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산정해서 제외를 합니다.